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투자 정석 금맥토지 김양수입니다. 이번에 보는 물건은 좀 특징이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건물만 입찰입니다. 건물만 입찰인데 다세대네요. 성원 센트러빌 A동 3층 302호이고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겁니다. 채권자는 남밀양 농협이고요. 채무자는 박성숙이라는 분이고 소유자는 미리벌 종합건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다세대라고 하면은요, 공동주택으로서 집합 건축물인데, 건물만 이렇게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호실별로 해가지고 토지의 권리까지, 즉 토지의 사용권이나 수익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 혹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왜 건물만 경매로 나왔을까요? 사진으로 보면은요, 좀 신축된 다세대 건축물이 두 개 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가는 1억 1,900이면은 일반적으로 뭐 시세는 현장에 가서 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집합 건축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분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추측이 될까요? 이 물건의 내용을 보면은요, 감정평가사도 대지권 자체가 없다. 그래서 건물만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 신축되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 그렇다면은 전입세대도 없고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대지권이 없는 건축물을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이 건축물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자기의 대지권을 사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 대지 지분을, 네가 대지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매수를 해가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만약에 받고 건축주가 그러면은 내가 대지권을 평가를 해가지고 사겠다 라고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뭐 심플하죠. 이 건축물 자체를 저렴하게 낙찰받고 대지권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세대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인간의 매매 계약인데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일단 건물을 가지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는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토지주는 그나마도 양반입니다. 그런데 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의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는
이 토지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는 이 건축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에 관한 기본적인 민법 경매적인 권리 분석 요소는 다른 강의에서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별도로 법정지상권이 어떻고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시간입니다. 또 시간도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요소도 있고요. 어쩌면은 제가 민법 경매, 즉 권리 분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매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직까지 영상으로 하는 이런 수업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기회가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준비는 얼마든지 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요청만 많이 해주시면은 같이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같이 가고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마감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고요.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나가서 죄송하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은 토지 주인이 네가 낙찰받은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다.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지 않겠어. 네 건축물 철거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건물을 낙찰받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경매 투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돈을 좀 벌어보려고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다 싶었는데 뜨거라 하면서 아주 슬픈 상처를 입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이야기도 어른들이 많이 했나 보죠. 이런 경우는 건축물이요, 땅 주인이 뭐 대지권을 순수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해준다고 하는 확인이 된다면야 뭐 건축물을 저렴하게 낙찰받아도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땅도 낙찰받은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장난 아니게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잠깐만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밀양입니다. 아주 아랑제가 매년 열리는 아름다운 동네네요. 지도를 보니까 풍수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네요. 가운데 이게 거의 섬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밀양이 거의 중심부를 만들고 있네요. 이 강변에 위치해 있는 잘생긴 토지네요. 뭐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 즉 농지인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뭐죠? 벌써 위성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렇게 멋지게 두 개동이 빌라가 들어서 있네요. 외형상으로는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이 건축물이 경매로 나온 모양입니다. 유치권도 행사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건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가 대물로 건축물 등기부를 살펴보시면요, 건축물의 등기부를 살펴보시면은 대물로 변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유찰되고 다음에도 유찰되어야만이 정상인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요, 이 물건 함부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물건은 이러는데 1번 물건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1번 물건의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이 물건은 예. 토지 면적 322평이고요. 322평에 예. 건물은 안 나왔네요. 아까 나왔던 요 3층에 나왔던 건축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토지만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 감정가액이 4억 8천이고 역시 남미량 농협조합이 예. 권리자고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자리에 토지만 나왔는데 얼마에 가져갔습니까? 감정가액은 4억 8천 정도 나왔는데 136%로 가져갔네요. 136%, 즉 6억 5천 9백, 6억 6천 정도의 금액으로 가져가신 이 매수인이 과연 3층을 낙찰받은 분에게 토지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대지권 양도를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 이 건축물을 예, 철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정지성권 없다는 이유로 철거 판결을 받아서 이 건축물을 통째로 어떻게 다시 먹으려고 먹는다는 표정이 좀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죠. 이 건물을 통째로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토지를 가진 자 결코 잃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물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도 얼마든지 지상에 있는 건축주가 지은 건축물을 얼마든지 잘 처리해서 법으로 처리하든 협상으로 처리하든 결코 땅을 가진 자 잃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이 물건을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예상이 없는 한은 이 전체 건축물까지 자기 소유로 해서 소유권을 일치시킨 이후에 새롭게 분양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물건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한 공력을 필요로 하지만은 내공을 가진 자 내공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맥토지의 김양수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